일본 천황이 공식적인 외교 명칭이나 우리나라 국회에서 국민의 정서상 일왕이라는 표현도 적당한 표현이라고 하였으므로 본 영상에서는 일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저의 가게를 살펴보면 모계에 한국계 인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한반도의 여러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시대가 있었습니다. 나 자신으로는 간무덴노의 생모가 백제 모래왕의 자손이라고 속 일본기에 기록되어 있어 한국과의 인연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현 나루히토 일왕의 아버지이자 미치코 상황비의 남편, 일본의 제125대 아키히토 일왕이 했던 한국 친화적 발언들입니다. 이러한 역사 인식으로 인해서 그는 일본의 우익 세력들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지만 어린 시절 겪었던 전쟁의 무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세계 평화를 중시하며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 전범 국왕과는 다른 바른 이미지로 일본 국민에게 인기가 많았던 아키히토, 일례로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사나는 그의 퇴임으로 인해 헤이세이 시대가 끝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남겨 아키히토 전 일왕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일본의 원조 사랑꾼이자 자신의 뿌리는 한반도에 있다고 밝힌 평화주의자, 일본의 제125대 일왕 아키히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물탱이! 너무 귀한 자식 아키히토. 1933년 12월 23일 아키히토 일왕은 쇼와덴노와 고준왕후의 2남 5녀 중 장남이자 5번째 자녀로 태어납니다. 사실 고준왕후는 결혼 이후 첫째부터 넷째까지 연속으로 딸만 낳아 왕실의 많은 비난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신하들은 아직 고준왕후가 젊은데도 후궁을 들여 아들을 낳으라고 했다고 하니 지금 시대에 와서 생각하면 이때 여성의 인권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낮았던 것 같네요. 다행히 그녀의 남편인 쇼와덴노는 후궁을 들이는 것에 대해 완강히 반대했고 그런 남편의 격려와 사랑 덕분에 고준왕후는 결국 5번 만에 귀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원래 왕실의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떨어져 동궁에서 지내는 것이 관례지만 아키히토는 이례적으로 2살까지 키우다 동궁으로 보냈을 정도라고 하니 고준 왕후에게 엄청 귀하고 귀한 아들이었나 봅니다. 시간이 흘러 일본이 전쟁에서 패한 이후 선진화된 서양 문화를 배우게 하려는 아버지 쇼와덴노의 뜻에 따라 미국 출신인 엘리자베스 바이닝을 가정교사로 초빙하여 그녀와 함께 아키히토의 청소년 시절을 함께 보내게 했죠. 바이닝 부인은 영어 시간에 외국인 친구들을 불러 아키히토와 함께 수업을 진행했는데 그녀는 아키히토의 친구들에게 그를 짐이라고 부르라고 했으나 아키히토는 싫습니다. 저는 왕자입니다. 라고 반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패전국의 왕세자로서 왕실의 절대 권력을 포기하고 상징적 존재로 남아야 하는 그의 현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바이닝 부인의 설득으로 인해서 짐이라는 영어 이름을 결국 수용했다고 하죠. 훗날 아키히토는 미치코와의 결혼식에 바이닝 부인을 하객으로 초대했으며 그녀가 미국에 간 이후에도 그녀의 생일마다 카드와 꽃다발을 보내며 챙겨줬다고 하니 아키히토는 그녀를 평생의 스승으로 생각했나 봅니다. 내 사랑 미치코. 1952년 11월 10일 아키히토는 성년식과 함께 왕세자로 책봉됩니다. 이후 아버지 쇼와덴노를 대신해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대관식에 참석하는 등 많은 해외 순방 및 공무를 수행하게 되죠. 그러던 중 테니스를 치다가 그녀의 운명적인 사랑 쇼다 미치코를 만나게 되는데 쇼다 미치코는 재벌가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족, 화족이 아닌 평민 집안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왕실 사람들의 반대가 매우 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반대에도 남자답게 끝까지 밀고 나가 결국 미치코와의 결혼 승낙을 받아냈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기의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이 결혼식은 당시 엄청나게 비쌌던 텔레비전을 대중적으로 보급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 왕세자 부부의 결혼식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구입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키히토의 부인인 미치코는 엄청난 미인이었으며 특히 그녀가 입고 나온 옷과 액세서리 등은 당시 일본 사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게다가 미치코는 말만 평민이지 사실은 니신 제분인 재벌가 장녀였고 명문 세이신 여자대학 영문과를 수석 졸업해 학생회장이자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할 정도로 다방면에서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왕세자 커플은 많은 국민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하죠. 소위 미치붐이라 불리는 하나의 사회현상이 생겼을 정도라고 하니 매우 놀라운 것 같네요. 하지만 결혼 이후 일본 국민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미치코에게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바로 상상을 초월한 시어머니 고준왕후의 시집살이였죠. 그녀는 미치코가 아키히토와 사귈 때부터 둘의 사이를 크게 반대했고, 특히 이미 결정된 이들의 결혼을 극우 단체까지 동원해 가면서 방해했다고 하니 이는 상식 이하의 수준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네요. 게다가 그렇게 힘들게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치코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그녀를 괴롭혔다고 하니 사랑하는 아내의 편을 들지 못하고 이러한 모습만 지켜보고 있을 아키히토의 마음이 찢어졌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들 부부는 나루히토, 후미히토, 구로다 사야코를 낳았는데 부모의 금슬이 너무 좋아서였을까요? 나중에 세 자녀들 모두 평민 출신과 결혼하게 되죠. 아들아 잘 부탁해. 일본의 제125대 일왕이자 현 상왕인 아키히토. 그는 고운 시대 이후 가장 장수한 덴노인데요. 하지만 고령인데다 일왕은 왕실내 많은 제사를 주관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버티다 못해 2016년 7월 13일 생전에 국왕의 자리를 아들에게 양유하고 본인은 퇴위하겠다 라는 뜻을 밝히게 됩니다. 일본 역대 일왕 중 생전에 퇴위한 일왕은 많았지만 근대에서는 제119대 고카쿠 덴노가 1817년에 아들 니코 덴노에게 양위한 이후 200년 동안 그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아키히토의 장남이자 당시 왕세자인 나루히토에게 양위한다는 것은 큰 이슈가 되었죠. 그리고 2016년 8월 8일 오후 3시 공식적으로 생전 퇴위를 발표하게 됩니다. 사전에 녹화된 10분 분량의 메시지로 직접적으로 퇴위를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점차 진행된 신체적 쇠약을 고려할 때 몸과 마음을 다해 상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우회적 표현을 통해 양위 사실을 밝혔습니다. 평화와 한국을 사랑한 아키히토. 아키히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표적인 평화주의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린 시절 잔혹한 전쟁을 몸소 겪으면서 도쿄에는 네이팜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는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참혹하게 죽어가는 국민을 눈앞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평화와 관련된 연설을 많이 했고 식민지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들에게도 많은 사과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좋은 인상과 평판을 남겨 일본 국내외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인물입니다. 일본이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만큼 전 일본 총리였던 아베 신조에게 미래를 위해서라도 과거의 전쟁을 반성해야 한다며 후손들을 위해서 바른 역사를 가르치라고 할 정도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베와의 사이는 좋지 않았죠. 게다가 아키히토는 한국 친화적 발언을 많이 하는 인물인데요. 1990년 5월 일본을 방문한 노태우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저의 가게를 살펴보면 모계에 한국계 인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발언하였고 1998년 10월 7일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방문 만찬에서 한때 일본이 한반도의 여러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시대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죠. 또 2001년 12월 23일 자신의 생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 자신으로는 간무덴노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톡 일본기에 기록돼 있어 한국과의 인연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발언할 정도로 한국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굴탱이! 어린 시절 태평양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느껴 과거사에 대한 깊은 반성을 위해 제30년 동안 격전지 등을 방문하며 전쟁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여행을 다녔던 아키히토. 그의 생전 양위로 일본은 아키히토의 헤이세이 시대를 보내고 아들인 나루히토의 레이와 시대를 새롭게 맞이했는데요. 전쟁의 참상을 겪어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했던 아키히토 상황의 유지를 받아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욱 성숙한 일본으로 거듭나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